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 국제 친선 경기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코틀랜드 대 핀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코틀랜드는 지브롤터에게 승리하긴 했지만 스코어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다. 그만큼 스코틀랜드가 보여주는 공격력이라는 점이 크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나마 미드필더에서 맥긴이 풀어주고 맥토미니가 의외의 박스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 핀란드가 박스를 굳히는 상황에서의 대응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핀란드는 포르투갈이 측면을 공략하는 것을 1대1 상황에서 막아내긴 무리였다. 물론 박스 안에서 5명이 배치되며 상대의 중앙 돌파를 최대한 막아 세우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포르투갈의 공격과 스코틀랜드의 공격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기에 핀란드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수비 능력인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푸키가 킬러 본능을 살려서 이득점을 기록한 점도 나름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기도 하다. 일단 스코틀랜드도 공격력에서 윙어들이나 스트라이커 선수들이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핀란드도 박스 안에 블록을 세워서 파이브백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준 만큼 스코틀랜드가 미드필더진의 공격 역량이 좋다고 하더라도 성과를 100% 확신하긴 어려워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독일 대 그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은 1차전 실험은 실패하고 말았다. 물론 전방 압박과 전개 능력은 3월 이후로는 완벽하게 상승세였지만 하베르츠를 최전방에 세우는 것은 결정력에서의 난조를 불러 일으킨 모습이었다. 일단 정통 공격수인 필크루그가 나서는 상황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결정력 역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그리스는 수비의 힘이 상당히 좋다. 일단 팀 컬러 자체가 4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앞세울 정도로 질식 수비 성향이 강한 편이다. 프랑스를 상대로도 2경기 3실점으로 괜찮은 모습이었다. 물론 공격력에서는 카자흐스탄전 이후로는 완벽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플레이오프에서 붙은 조지아를 상대로도 유효 슈팅 2개만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일단 독일은 필크루그가 나온다면 결정력 부분에서는 하베르츠가 나서는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개나 압박은 3월 평가전에서 독일이 꾸준하게 좋았던 모습이다. 물론 그리스의 강력한 수비와 견고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지만 공격력에서의 부진이라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있는 상황이다. 독일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잉글랜드 대 아이슬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주전인 라이스나 케인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나왔음에도 보스니아를 격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전인 케인이나 라이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공이 상당히 잘 도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매치에서도 선전을 기대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상대가 파이브백을 가동한 상황에서도 무리 없이 다득점을 성공한 점은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술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쑥 들어가게 만들기도 했다. 이어서 아이슬란드는 태생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슬슬 2016년 잉글랜드를 유로에서 물먹인 전력들이 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는 구드욘센 정도를 제외하면 뚜렷하게 A매치에서 족적을 남기고 있는 선수가 없는 상태다.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수비와 역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잉글랜드가 지난 전력보다도 강해진 상황이고 템백을 돌파함에도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다. 잉글랜드는 상대가 아예 잠궈버리는 상황에서도 다득점에 성공한 모습이고 특히 주전들은 지난 경기 선발로 나오지도 않았다. 아이슬란드의 전력도 슬슬 2016년 세대의 퇴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태생적인 인재풀의 부족이 상당히 뼈아프게 느껴지는 최근이기도 하다. 잉글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페루 대 파라과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루는 볼리비아에게도 패하며 남미 예선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다득점과 친하지 않은 팀이라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현재 엔트리의 노쇠화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격진의 핵심이 40세인 게레로이고
미드필더에도 34세 백수 상태인 쿠에바가 여전히 뽑히고 있다. 고산지대의 이점이 홈에서 있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엔트리의 에너지 레벨 자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서 파라과이는 일단은 7위로 자동 월드컵 진출권에서 멀지는 않은 모습이다. 다만 파라과이도 현재 경기력이 매우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팀 컬러 자체가 늪축구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지만 문제는 알미론과 엔시소 등 EPL 선수들도 파라과이 국대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단 두 팀이 모두 공격력에서의 힘을 쓰기에는 전력이나 엔트리의 노쇠와 문제가 큰 상황이다. 그나마 엔시소나 알미론이 있는 파라과이가 개중 낮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남미 예선에서 파라과이도 하위 전력을 상대로도 명확한 우위를 보였던 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